자, 이거는 중종의 왕비들만 있는 가계도입니다. 자, 먼저 이 중종의 조강지처이자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 신씨는요, 중종이 즉위한 지 단 7일 만에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네. 이런 일이 있나? 일주일 만에? 바로 단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가족이었구나. 그렇죠. 거기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구나. 쫓겨난 왕과의 관계 때문에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신씨는요, 패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맞이한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 그런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왕비가 된 지 8년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었는데요. 출산 직후 앓았던 산후병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명의 왕비를 잃은 중종. 장경왕후 사망 2년 만에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종의 세 번째 왕비가 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 문정왕후. 네, 맞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자, 중종의 이 세 번째 왕비로 간택이 되었던 문정왕후. 그녀는요, 당시 조선에서 왕비를 5명이나 배출한 명문가 화평유씨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그러면 장경왕후도 파평유인 씨였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궁으로 들어오게 된 이 문정왕후. 그런데요, 그녀가 이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간택된 뒤에 이 그녀에겐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가 낳은 아들 인종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입궁 당시 인종은요, 엄마를 잃은 3살배기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원자 인종을 잘 돌보고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문정왕후의 임무였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임무 왜 중요할까요? 뭐 세자니까 일단은 잘 대를 봐야 이어야 되는데. 되니까. 사실 이 궁궐 내에는요, 인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3살배기 원자를 남기고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무렵에 당시 중종에게는요, 아주 총애하는 후궁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그 후궁 중에서도요, 중종이 그냥 특별히 총애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빈 박씨. 여인사나 하면 떠오르는 그 두 마디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죠? 아주 악독하신 분. 맞아요. 매야? 왜야? 누구만 모실겠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네, 이냐? 매야? 난 들어봤어요. 그 장면은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오. 그냥 매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경빈 박씨는요,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궁이었습니다. 중종의 사랑을 등에 업고요, 원자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은 아들, 그 아들도 자신이 낳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경빈 박씨 어떨까요? 이게 또 이렇게 위세가 있죠. 기세등등할 수밖에 네. 없었겠죠. 네. 그런 그녀,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왕비? 왕비가 되죠. 그렇죠. 왕비가 되는 그걸 그걸 그렇죠. 경빈 박씨가 왕비가 되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후계자 자리를 두고 분란이 일어날 것 불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싸움이 나죠. 그렇죠, 지금. 자, 그래서 대신들은요,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종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바로 새로운 중전의 간택. 자, 문정왕후를 새 왕비로 들임으로써 경빈 박씨가 왕비가 되는 걸 막고 어린 원자가 큰 탈 없이 세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17살이었던 이 문정왕후는요, 절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혹시 네. 자, 문정왕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윤 씨는 천성이 강한하고 문자를 알았다. 무슨 뜻이죠? 강하다? 강하다? 강인한 성격 아닐까요? 아닙니다. 강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거칠고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거칠고 사납다와 강인하다는 좀 좀 어감이 달라. 다른데. 예. 한마디로 기가 센 문정왕후였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건 물러서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센캐, 센 언니였던 것이죠. 게다가요, 당시 문정왕후의 그 센 캐릭터에 쐐기를 박았던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자를 문자를 알았다. 알았다. 문자를 알았다. 어? 이게 조선시대는요, 보통 여인들에게는 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요, 글을 배워서 똑똑했고 유교적 소양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궁 생활을 오래한 기센 내명부 여인들 사이에서 문정왕후 어땠겠습니까? 와, 밀리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와. 나이가 어려도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유약하고 순한 왕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내 명부의 기강과 법도가 흐트러지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특히 앞에 세 분을 눈여겨보리다. 그리고 문정왕후가 입궁한 지 3년이 지난 1520년 6살의 인종은 큰 이변 없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특히 중종의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월등히 이걸 잘했거든요. 뭘 잘했을까요? 애교. 네, 이놈! 왕실이다, 왕실. 뭘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했죠. 공부를. 공부. 공부,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이 인종은요,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어려운 질문해도 곧잘 압니다 라면서 술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신들도요, 성군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세자인 인종은요, 차기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인 인종을 한없이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마 문정왕후? 중전이 동궁을 매우 박대하니 놀라운 생각을 견딜 수 없다. 박대 무슨 뜻일까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못되게 굴었다. 예, 맞습니다. 인정 없이 모질게 대했다는 의미죠. 헉. 이거는 한 신하가 세자인 인종을 대하는 문정왕후의 모습을 보고 남긴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왜 이렇게 세자를 박대했을까요? 근데 저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 와서 그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점점 뭔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식을 키우고 싶고 낳고 싶은 맞아. 이 마음. 그러면서 자꾸 본의 아니게 그 마음이 그 동궁에게 화살이 가는 거죠. 본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챙겨준다고 해도 계모이지 않았을까. 네. 딱해.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 즉 중종의 아내이자 왕비니까 만약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배다른 아들 인종이 아닌 내 아들이 혹시 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인종 이후에 내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계산 당연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세자 책봉 얼마 후에 이런 문정왕후의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마마. 이번에 진짜 아들이다. 아가니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어미의 목숨을 구한 것이야. 이 어미의 목숨을. 아가. 궁에 들어온 지 17년, 34살의 나이로 마침내 아들을 낳는데 성공한 겁니다. 야. 자, 이 아들은요, 경원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문정왕후는요, 아들을 못 낳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날아갔겠죠. 그리고 그 품 안의 아들을 보면서 장차 내 아들이 혹시라도 왕이 된다면 내 뱃속에서 난 아이예요. 네, 이런 기대와 상상하지 않을까요? 하죠.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죠. 네. 자,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무럭무럭 자라는 경원대군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문정왕후. 그런데 그 무렵 궁 안에선 경원대군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편에 줄을 섰던 신하들, 당연히 견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하들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좌의정 김안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김안로는요, 세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한껏 키우고요, 중종의 신뢰 속에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대신이었습니다. 김안로는요, 살아있는 왕비 문정왕후가 낳은 소생인 경원대군이 혹시라도 세자 인종을 밀어내지 않을까 불안했던 겁니다. 자, 한편 이 김안로의 이 탐탁치 않은 시선을 느꼈을 문정왕후는 또 어땠을까요? 해보자는 건가? 매야? 아니, 우리 아들을 해보자는 건가? 그렇죠.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긴 어려웠을 겁니다. 왜? 까딱하면 죽일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궁안을 감돌던 그때 조선 조정의 딸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537년 10월 21일 대신들이 중종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음흉하고 괘씸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정을 어지럽힙니다.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서울에 둘 수 없으니 당장 밖으로 내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조정을 문란하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였죠. 이 신하들이 지목한 인물은 바로 윤원로, 윤원형 형제들이었습니다. 아, 윤씨. 그렇죠. 박형윤 씨. 맞습니다. 바로 문정왕후의 남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원대군에게는 외삼촌들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느낌이 지금 딱 오고 있죠, 지금? 네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정왕후의 동생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나라를 혼란케 한다고 대신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내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중종 어떻게 했을까요? 중종 마음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어떨지. 중종은 두 형제를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진짜요? 당시 중종도 그럼 한번 밝혀보자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걸 가로막으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한로였습니다. 가짜였으니까? 그렇죠. 사실 신하들을 통해서 윤씨 형제가 죄가 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든 배후에는 김한로가 있었던 겁니다. 오. 그리고 이런 김한로의 계략은 곧 문정왕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배까지 보낸 힘이 있다 내가. 그렇죠. 다음엔 너다. 그렇죠. 무섭네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이가 은밀하게 중종을 찾아옵니다. 바로 윤원로. 윤원로는요, 중종을 찾아와서 사실은 김한로가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중엔 문정왕후를 폐하려는 계략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겁니다. 오히려 나쁜 건 김한로입니다. 라고 읍수를 했던 것이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게 된 이 중종. 근데 사실인 걸 알고 너무 화가 나도 김한로를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있어서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치도 이렇게 좀 중종도. 어른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다음 날 중종은 가차없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김한로를 유배 보내라. 와 중종. 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중종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일 뒤 김한로에게 사약 내립니다. 사약까지요? 네. 아니 잠깐만. 너무 약간 심한데? 위협 인물을 제거하는 건가요? 역시. 사실 김한로는 세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림이라 불리는 선비들을 재등용시키는 명분을 가지고 세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김한로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심지어 김한로가 문정왕후와 갈등을 벌이며 문제를 일으키자 중종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종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김한로 축출 이후 입지가 올라간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윤씨. 그렇죠. 바로 문정왕후와 그 남동생들 윤원로, 윤원영이었죠. 문정왕후는요, 이 동생들에게 힘 빡빡 실어줍니다. 그리고 경원대군,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를 날을 상상하면서 아들이 무사히 성장하길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진짜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들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 아이고. 김한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한로가 없어졌다고 해서 문정왕후의 근심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와 그의 남동생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윤임. 윤씨네. 네, 맞습니다. 윤임은요, 바로 둘째 왕비 장경 왕후의 오빠이자 세자 인종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오, 진짜 재밌다. 거기도 윤 씨잖아요. 그렇죠. 이야. 야. 아유 그냥 서로 그냥 온 네. 가족이 그냥. 네. 윤임은요, 어떻게든 세자를 안전하게 왕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세자인 인종과 경원대군을 각각 앞세워 대립하는 이 두 세력, 어느새 조정은요 서서히 두 개의 파벌로 나뉘게 됩니다. 대윤, 소윤? 소윤. 와, 둘 다 윤씨니까. 그쵸. 자, 이 두 외척 세력은요 같은 파평 윤씨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세자 인종 쪽 세력을 클 대자를 써서 대윤, 경원대군 쪽을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윤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세력을 불려나가던 두 세력은
뒤에서 서로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얼뜯으면서 렁거립니다. 자, 그렇게 대윤과 소윤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1543년 1월의 어느 깊은 밤, 동궁, 그 동궁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세자장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대체 왜 동궁에 갑자기 불이 났을까요? 이건 이거는 분명히 소인이에요. 의심할 이거는- 만합니다. 이건 뻔해요. 뻔합니다. 불길이 잡힌 후 동궁 화재를 두고 묘한 이야기가 나돕니다. 불지른 자취가 현저하자 궁중 사람들이 모두 간신 윤원로의 소행이라고 지목했다. 아하. 사실 이거는요, 연려실 기술 야사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힐 정도면 당시 세간에선 이 화재 사건을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이 세자인 인종을 해롭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맞아요. 자, 이 소문을 들은 소윤파,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건 누구다? 대윤이. 대윤파다. 네, 확신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왜냐면 이거 자칫하면 역모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럼 대윤파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소윤파가 이 세자인 인종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방화다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네. 중종이 승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정왕후와 소윤이 그토록 경계했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아들,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인종이 왕이 되면은 이제 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왕이 되니 안 되니, 내 아들이 왕이 되니 안 되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네, 유배 가니 안 가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정왕후에게 화살처럼 날아온 말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예. 어이 무서워. 유님이 반드시 역사를 시켜 대군을 해치려 할 것이니 삼가 보호하여 화를 피함이 마땅합니다. 권력을 잡은 대윤파가 혹시 경원대군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도망쳐야죠. 이제 겨우 11살인 경원대군, 문정왕후는 어떻게든 아들 경원대군을 지켜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요, 인종이 문안을 올 때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윤 때문에 우리 모자는 죽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아까 이미 이 막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인종이 자랄 때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컸을 때, 크면서. 음.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는 좀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수님, 인종의 묘에서 인자가 한자로 뭐죠? 어질이죠. 와. 어지름입니다. 인종은요, 매번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와, 진짜로? 너무 어떡해. 착하네요. 진짜 착하다. 어떡해. 인종은 문정왕후가 계속 다그치자 어머니가 불안한 건 다 자기 탓이라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를 달랬다는 오. 이야기를 있습니다. 어우야. 너무 잘 키웠다. 근데 너무 착하다. 어머. 그리고 인종은요, 자신을 보호했던 대윤파가 깜짝 놀랄 어명도 내립니다.
바로 소윤파였던 윤원영을 승진시킵니다. 유배가 아니라 승진시킵니다. 오, 대인배다. 정삼품 도승지였던 윤원영은요, 종 2품 공조 참판이 됩니다. 순서상 중종의 적자 경원대군. 경원대군. 판이 진짜 제대로 엎어지기 전이다. 자, 이러자 대윤 윤임은요, 경원대군 대신 중종의 후궁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 대윤 세력과 은밀히 작전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 반대편에 있는 문정왕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대윤이 경원대군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죠. 네. 그렇게 대윤과 문정왕후가 각자 목숨 부지를 위해 날이 선 그때 인종이 온 힘을 짜내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경원대군에게 전위한다. 경원대군을 다음 왕으로 세우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대윤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니 인종이 얘기하잖아. 그럼 뭐 누가 반대해요? 이제 어명인데. 네.